다음 달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가맥축제에 야구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축제 장소나 형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방직 개발을 놓고 전주시가 다음 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3년이 됐지만 세계유산을 알리는 홍보 사업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다음 달 열리는 가맥축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당장 야구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데다 축제에 대한 정체성까지 논란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중학교 야구부는 최근 종합경기장 야구장 훈련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가맥축제 때문에 행사 준비와 청소로 열흘가량 야구장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소이자 교실인데 거기서 술판을 벌인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요. 땀 흘려 기량을 닦던 훈련장에서 벌어질 술축제에 야구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잔디 파손이 불가피하고 혹시나 병이 깨지면 학생뿐 아니라 주말 야구 동호인들의 부상도 우려됩니다.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옥마을 근처 그런 쪽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인데 가맥축제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만 생산되는 다채로운 수제 맥주를 맛본다거나 축제의 명칭처럼 가맥집이 밀집한 거리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 술판인지 축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합니다. 하지만 추진위는 작년에 9만여 명이 축제를 찾았던 만큼 안전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해 부득이 야구장을 빌리게 됐다고 해명합니다.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많이 돼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전주시에는 지금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가맥축제는 하이트 주조와 도경제통상진흥원이 2억 5천만 원을 들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행사를 위해 야구장까지 술축제에 동원돼야 하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신시가지 대한방직 개발 방향을 놓고 전주시가 여론 수렴을 시작합니다. 당장 다음 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큽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대한방직터 개발 방식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주민 대표와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 등 40에서 5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용도 변경과 개발 이익 환수, 그리고 교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추경의 예산도 신청해놨습니다. 여기에 일부 땅을 소유하고 도시 기본계획 승인권도 가진 전라북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설사 자광이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대한방직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자광이 계기가 된 것이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땅값은 10%만 납부해 땅 주인이 불명확하고 사업 주체도 자광인지 연대보증을 선 롯데인지 불확실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사업 추진으로 비춰지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자금을 다 PF 대출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부담이 높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수록 이익이 되는 거고요. 대한방직 개발에 일단 전주시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어서 시가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사흘간 함정 12척을 어청도 해상에 투입해 전복된 어선의 선장 56살 권모 씨를 찾고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7.9톤급 새우잡이 어선 진성호는 지난 8일 저녁 예인선 밧줄에 걸려 전복됐으며 선장 권 씨를 제외한 선원 4명은 구조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면서 한여름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당분간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한낮의 한옥마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이 빠지는 날씨에 골목 곳곳은 여느 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그늘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쫓아보지만 한여름의 심수를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좀 선선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나름 되게 길게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더워서 막 음료수도 사 먹게 되고. 장맛비에 잠시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세를 떨치면서 시원한 음식을 찾는 손님은 부쩍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더운데 애기가 너무 나가는 걸 좋아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더워서 그냥 여름으로 좀 식혀보려고 나. 태풍이 지나간 이후 한동안 선선했던 전북 지역은 온종일 극심한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32.6도, 전주 31.5도 등 28에서 33도 분포로 어제보다 무려 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져 도내 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면서 현재 장마전선은 북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강한 일사량이 더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는 한낮 수온주가 30도를 훌쩍 웃돌겠으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을 알리는 홍보 사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백제 무왕의 능으로 알려진 쌍릉이 지난 4월 발구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1500년의 신비를 간직한 이곳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가설물이 설치되고 주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백제 왕도의 역사성이나 학술적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없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가족만 다니면서 안내판만 좀 있고 그래서 뭐랄까 역사적인 그 소양이 좀 부족한데 그런 해설사분이 있었으면 더 좀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으로 대표되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반열에 오른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지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은 이번 주를 백제문화유산 주간으로 지정해 지역별 행사를 열도록 했습니다. 익산시는 뒤늦게 마한 백제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심포지엄을 오는 9월 개최하고 유적지 조경과 탐방로 정비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활용한 야간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7월과 10월에는 익산문화재 야행 천년별방 캠프를 9월에는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전문 해설서와 가상현실 파노라마를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역사문화도시를 자부하는 익산시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신설 학교의 이름이 주민들 의사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명칭을 정할 때 학부모 대표 30%가 참여하는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학교명 제정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전주 만성지구 양현초등학교와 익산 솜리유치원 모두 이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민선 7기 단체장의 당면 과제와 대책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정읍시입니다. 정읍시는 임실과 고창 등 주변 시군과의 갈등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생기 전임 시장이 낙마하면서 반년 이상 공백을 겪은 정읍시. 정읍시의회 의장 출신인 유진섭 시장은 행정 공백을 빠르게 추스르고 이웃 시군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았습니다. 인근 임실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옥정호 수면 개발부터 협상이 필요한 현안입니다. 개발 욕구는 이해하지만 호수 주변 개발만으로도 혜택은 충분하다며 수면 개발은 과한 욕심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수면까지 욕심내는 건 지나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수변의 개발 이익을 거의 임실 쪽에서 뭐 거의 다 회수해가고 있는데. 용담호물을 공급받거나 독자 상수원을 개발하라는 말도 경제성이나 현실성이 없다며 상생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1,000원 좀 넘게
부담을 시키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그것도 지금 비싸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용담댐으로 대체해가지고 그 이상의 가격을 우리가. 동학혁명기념일 재정 갈등도 맏형 입장에서 조속히 봉합하겠다고 말합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전주 공주까지 혁명의 깃발이 휘날렸지만 기념일은 정읍 고부봉기일이 적합하다며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는 정읍이 맏형이고 가장 장형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읍시 의원을 3번이나 역임해 누구보다 시정이 밝다는 유진섭 시장. 주변 시군과의 갈등 해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를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일반 행정공무원을 임명했는데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젖소 연구를 통해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우유 생산법을 개발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으로 기능성 우유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 카페 꽃신방이라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노인 80명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의 성금으로 추진됐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10월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50명이며 만 15세 이상 익산시 거주자로 1km의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다음 달 16일까지 변산해수욕장 등 7곳에서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해바라기 센터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2차 피해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덕진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한 렌터카 회사의 앙심을 품고 번호판을 훔친 24살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전주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해고된 뒤 지난달 17일 해당 업체의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 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 32건 가운데 60%인 19건이 축산 악취로 가장 많았고 생활악취 7건, 산업단지와 배출사업장 악취가 각각 3건씩입니다. 시는 축사 3개소에서 개선 명령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전주시가 보존의 필요성과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주 미래유산을 시민 공모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장소나 사물을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시는 지난 3월 동문거리 삼양다방, 전주종합경기장, 노송동 천사 등 38건의 미래유산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군산 서해대학이 임금체불과 관련해 교수회와 노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해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급여의 절반만 받는 상황에 일부 교직원들이 소송을 남발해 대학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해대 노조는 대학 측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며 교수회를 비판했습니다. 정읍시가 서남권 추모공원에 8천여 기의 제2추모관과 만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